제1과 취미 1. 노벨 이야기. 노벨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5년 전 어느 가을이었다. 그때는 고모가 결혼하기 전이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오셨다. 길을 잃은 강아지가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 있어서 경찰서에 맡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모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도 났지만 눈이 참 맑았다. 초등학교 4학년인 동생 준수는 강아지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강아지를 보고 온 후 강아지를 사달라고 날마다 어머니를 졸랐다. 어머니는 강아지를 키우면 귀찮은 일만 하나 더 생긴다고 싫어하셨다. 그런데 고모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니 엄마도 싫다고 할 수가 없으셨다. 과학을 좋아하는 동생은 강아지한테 노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날부터 노벨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 노벨이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은 아무나 다 좋아했다. 사람만 보면 아무에게나 꼬리를 흔들었다. 노벨이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았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들 사이에 와서 같이 TV도 보고 잠도 우리가 자는 침대 위에 올라와서 잤다.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운동도 시켜줘야 하고 이 닦기, 목욕시키기 등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많았다. 화장실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실례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 노벨이는 어디가 아픈지 밥도 안 먹고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좋아하는 간식을 주어도 먹지 않았다. 식구들은 모두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지켜보았다. 다음 날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데리고 갔는데 다행히 감기라고 했다. 모두들 열심히 돌본 덕분에 노벨이는 조금씩 건강을 찾아갔다. 이제는 많이 늙은 우리 노벨이. 사람 나이로 생각하면 할아버지가 다 되었지만 우리 집에선 귀염둥이 막내이다. 엄마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셋째 아이를 키우는 것 같다고 하신다. 이제는 완전히 한 가족이 된 노벨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별의 순간이 오겠지만 그런 것은 생각하기도 싫다. 노벨이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2. 세계인의 취미. 나라마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양하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할까? 영국인들의 취미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정원 가꾸기이다. 영국인들은 꽃과 채소를 심고 가꾸는 것을 좋아한다. 집집마다 집이 작아도 집 앞이나 뒤에 정원이 있다. 영국은 흐리고 비가 자주 와서 우울해지기 쉽다. 그래서 더 정성껏 정원을 가꾼다. 그렇게 가꾼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차 모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독일 사람들은 기차를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독일에서는 모형기차 만드는 것이 인기이다. 모형기차는 기차의 모양과 주변 풍경들을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것이다.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혼자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만든다. 그래서 독일에는 작은 마을에도 모형기차 모임이 한두 개씩 있고 가끔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독일 주요 도시의 기차역에 가면 움직이는 모형기차를 볼 수 있다. 함부르크에는 700여 대의 모형기차를 볼 수 있는 박물관도 있다.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40, 50대 어른들이나 노인들도 만화책을 즐겨 읽는다. 만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도 푼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화가 소설이나 영화만큼 인기가 있다.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1년에 15권쯤의 만화책이나 만화 잡지를 읽는다. 그래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와 만화가들이 많다.
그리고 만화가 TV 드라마, 영화나 소설로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 중국의 아침은 활기차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태극권을 한다. 태극권은 몸을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이어서 노인들도 쉽게 할 수 있다. 태극권은 건강에도 좋고 운동을 하는 동안 마음도 편해진다. 공원에서는 이 밖에도 전통춤, 배드민턴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새를 키우는 것이 취미인 사람도 있어서 공원이나 거리에서 새와 산책하는 사람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호주는 날씨가 좋고 자연도 아름다워서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낚시를 하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긴다. 잡은 물고기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한다. 하지만 잡은 물고기들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너무 어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혼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과 같이 수영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면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한국인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는 등산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까운 곳에 쉽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도 아름답고 등산하기 좋은 산이 많다. 주말이면 아침 일찍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산에서 약수도 마시고 운동도 한다. 그래서 회사마다 등산 동호회가 없는 곳이 없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생활과 문화에 어울리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런 취미 생활은 다음 날을 위한 힘이 된다. 만약 취미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집광 가족. 수집이란 별난 취미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모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우표, 구두, 시계, 청바지, 그리고 자동차, 카메라, 책, 미니 향수 등 사람들이 취미로 모으는 것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모으면서 작은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가족 모두 조금은 별난 수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거의 30년 동안 올림픽 기념 주화와 메달을 모으셨다. 지금까지 수집하신 기념 주화와 메달의 수가 1000개가 넘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동전일 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버지는 이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모으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올림픽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하고 싶다고 하셨다. 올림픽이 4년마다 계속 열리는 한 우리 아버지의 올림픽 사랑도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조용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신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때는 여행을 가신다.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오시면 꼭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티스푼이다. 무겁지도 않고 많이 비싸지도 않은 이 물건이 어머니가 즐겨 모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 부엌 장식장에는 어머니가 여행 때마다 사오신 세계 각국의 티스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작은 공간이지만 세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다. 고등학생인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동차, 배, 비행기, 기차 모형 등 뭐든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나무나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로 만든 곤충, 사람, 동물, 자동차, 유명한 건물 등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작은 것들을 한데 모으면 마치 소인국 같다. 남동생은 한 번 이 작은 세계에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대학교 4학년인 나는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 이 수첩에는 작지만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수십 장의 티켓들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나는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을 보고 나면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수첩에 붙인다. 그런 후에 티켓 옆에 누구와 언제 무엇을 보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의 소중한 느낌과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수첩에 남게 된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기차, 배,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 산 표를 버리지 않고 여행 날짜에 맞추어 수첩에 꼼꼼히 붙여놓는다. 표를 보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수첩에 있는 여러 장의 표들을 보면서 내가 발을 옮겼던 장소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모은 티켓들이 10권의 책이 되어 내 방 책상에 놓여 있다. 책상에서 손을 뻗으면 나는 금세 나의 추억과 만날 수 있다. 무엇인가를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은 것들을 통해 지금 현재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닐 것이다.